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자, 제가 원래는 PPT로 이런 이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려 오는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관점에서 항상 정확한 판단들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시장이 이렇게나 너무나 많이 빠지고 있고 빅스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변동성이 162%를 찍었어요. 이거는 금융위기 때나 볼 수 있는 이런 사이즈입니다. 금융위기 때도 이 정도 아니었을걸요? 코로나 쇼크 때 당시에 변동성 지수가 40%대나 이런 데가 최고였어요. 여기 보시면 퍼센테이지 나오는데 40%대였습니다. 커봤자. 근데 지금 160%를 찍어버렸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이 정도가 안 돼요. 30%대가 나옵니다. 30%대. 즉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코로나나 이런 금융위기랑은 비할 바도 못할 만큼의 어떤 거대한 게 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서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냥 허심탄회하게 그냥 뭐 데이터도 없이 저는 이제 맨날 브리핑 때마다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그런 유튜브 활동을 5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데이터는 이미 다른 영상에서 정말 많이 보여드리고 있고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시장에 지금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제 생각 이런 것들을 맞던 틀리던 뭐 제가 뭐 무당도 아닌데 못하러 시장을 맞출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저는 제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한번 공유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냥 이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앞으로 대공황이 찾아올 거다. 미국 대공황 이래 이런 슈퍼 버블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샵룰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시그널 여러 개가 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발동을 했어요. 샵룰을 이제서야 주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몇 달 전에 이미 샵룰은 나온 지가 진작에 나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발동되고 이런 게 아니라 발동된 지가 지금 몇 달이 됐어요. 이걸 늦게 확인하신 것뿐이고 샵룰이 발동했다라는 건 이미 제 방송에서 아주 오래전에 이미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최근에 지금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가 고점에서 이렇게 팍 꺾였거든요. 시장이 깨지기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시장을 종종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제가 지금 데이터를 보여드릴까 하는데 이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가 고점에서 이렇게 박살이 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2022년에 시장 빠질 때도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빠졌다. 그 다음에 시장 회복하기 전에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부터 먼저 올라왔었다. 즉 소비자의 심리, 여러분들 주식이나 코인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물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건 증권이죠. 증권. 어떤 회사의 지분을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걸로 이제 환산한 게 주식이잖아요. 코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암호화폐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하나의 분류로 이제 보자면 재화 내지는 물건이에요. 그럼 이제 소비자들의 심리가 결국 요 투자의 매매의 심리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소비자 심리지수가 갑자기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되게 위험 신호라고 저는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브리핑으로 며칠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가지고 뭘 시장을 어떻게 알아 이랬는데 결국은 시장이 말도 안 되게 빠지고 있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소비자 심리는 더 악화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변동성 지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0%를 지금 찍었죠. 실시간으로 지금 160%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170%를 찍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CTA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브리핑 때도 쭉 말씀드리지만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장에서 발생하는 매매의 90%는 알고리즘 매매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손으로 매매를 하는 건 10%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 쪽에서 미친 듯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기관들의 매도세.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부자연스럽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이미 나스닥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주식들이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올랐었거든요. 이것도 다 CTA가 올린 거예요. CTA가 올린 시장, CTA가 내리는 것 뿐입니다. 근데 원래 상승보다 하락 때 더 변동성이 가파르게 나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말도 안 된다 싶을 정도로 깨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너 수익 내고 있어? 저는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저는 이거 여러분들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계좌를 보여드리는 게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하고 꺼려지거든요. 근데 자꾸 댓글로나 뭐 아니면 인스타 DM 같은 걸로 자꾸 저를 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너는 뭐 수익도 못 내는 놈에 계좌 까봐 이러는데 저는 계좌를 정말 많이 깠습니다. 인스타에서 정말 많이 깠고요. 너무 많이 까서 인스타에서 정지당할 정도였어요. 저는. 근데 유튜브에서도 몇 번 보여드렸는데 제 실시간 계좌가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1억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계좌가 있어요. 1억으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KG 매매 전략이라는 걸 개발했는데 김PB 앤 그레이거든요. 제 직원 중에 이제 그레이라는 필명을 쓰는 이제 분이 있는데 그분이랑 같이 이제 매매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으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하냐? 전 1년 정도의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1년, 늦어도 1년. 빠르면은 7개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제가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넘어서 그냥
백테스팅을 해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금요일이랑 월요일에만 70%인가 100%인가 정도 되는 수익을 봤습니다. 아무튼 전 수익률 이제 계산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전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고 월간 171%의 수익을 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못하는, 트레이딩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시장을 겪어가고 실제로 실전에서 매매에 뛰어들어서 시장에서 전투를 뛰고 있는, 필드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흐름에 와닿지 않는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실제로 매매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제발 저한테 계좌 인증하라고 그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인증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심지어 매매에서 수익을 못 내도 정보라도 제대로 잘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슈카 형님이나 전인구 같은 이제 이런 분들, 유튜브 유명하신 분들 계좌 인증해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브리핑 잘 해주니까 보고 따르는 거잖아요. 저한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지 마시고 그냥 시장을 좋아하고 투자를 좋아하는 그냥 평범한 투자자 한 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봐주시면 딱 적당해요. 그렇게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현재 미국이랑 한국 전 세계 좀비 기업의 트렌드를 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현재 여러분들 기업이라는 거는 돈을 벌려고 설립한 거죠. 그쵸? 기업의 최종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근데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은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자원봉사자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미국이랑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좀비 기업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영업이익 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파산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경제 상황이 아니고 그냥 늘상 있었던 하락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락장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6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역사는 반복된다. 대공황과 현재의 공통점이 뭐냐? 빈익빈 부익부가 극대화됐다. 부자는 계속 더 부자가 되고 빈자는 계속 더 빈자가 되는. 지금 가난하신 분들은 주식 투자로 손실도 안 봐요. 주식할 돈이 없어서요. 근데 부자이신 분들은 진짜 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 투자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전체 소득의 절반을 상위 10%가 가져가는 시대입니다. 이거는 미국 대공황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미국 상위 1%의 부자들이 미국 전체 부의 30%를 훌쩍 넘는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평등한 사회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평등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버블도 역대급이죠. 이거는 버핏 지수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대공황 이래로 100년 만에 가장 심각한 버블 상태다라는 걸 꼭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술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있는 세상입니다. 1929년 대공황 당시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전기, 라디오, 냉장고, 자동차 이런 것들이 막 보급이 되기 시작한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도 뭐라고 생각했냐? 와, 앞으로 냉장고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음식점들 다 없어지겠네? 뭐 타러 음식점에 가겠습니까? 그쵸? 아, 이제 전기가 생기고 자동차가 생기니까 이제는 인력거 같은 거 다 없어지겠네? 근데 어떻습니까? 기술이 발전을 해도 여전히 우리는 일할 거리가 많고 여전히 우리는 인생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기술적 실업이라는 단어가 대공황 때 기사로 어마어마하게 다뤄졌어요. 10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술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불안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AI 때문이죠. 근데 이러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합쳐져서 증시에 어마어마한 탐욕을 만들어내고 그 탐욕이 시장의 폭등을 만들어낸 겁니다. 폭등 뒤에는 폭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현재 출산율하고 결혼율이 감소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철산율이래.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전 세계 최저잖아요. 그리고 결혼도 상당히 좀 이제 다들 늦게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대공황 때도 이랬어요.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0%에 수렴했던 때가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미국 대공황 때 시즌입니다. 1차 세계대전, 미국 대공황 이때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전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레이 달리오라고, 저는 이제 시장을 매크로 분석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시장의 경제를 분석해서 경제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판단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크로 분석이라는 거는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 펀드가 이제 미국의 레이 달리오의 펀드인데 200조 원 정도 굴리거든요. 그 펀드가 쓰는 전략이에요. 근데 이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만든 이제 금융업계 애플 내지는 금융업계 스티브 잡스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만든 지표가 있는데 세계화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계화 지표를 보게 되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 수준은 2차 세계대전 이래로 최악인 수준이래요. 그만큼 지금 전쟁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이 맞짱을 안 떠도 지금 중동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하고 이렇게 전쟁 리스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저는 이런 시장이 안타깝지만 동시에 사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레기도 해요. 왜 설레냐? 저는 17살 때부터 주식과 경제를 공부해왔던 오타쿠였습니다.
그냥 주식 오타쿠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시장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안타까움과 동시에 설렘이 동시에 있습니다. 일단 안타까움은 왜 안타깝냐? 시장에서 대응 못하신 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설렘은 뭐예요? 우리는 앞으로 지금 역사의 길이 남을 어마어마한 시장을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중요한 사료인지 아세요? 이건 우리한테 정말 뼛속 깊이 남을 만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시장을 떠나지만 않으면 투자자로서 성공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기회를 겪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식견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는 계기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장의 어떤 이런 변동성과 발생하는 사건들이 짜릿할 정도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설렙니다. 저한테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초석,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초석이 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한테도 어마어마한 재밌는 연구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번째, 지금이 하락장의 초입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투자를 해보고 투자 전략을 만들어보고 실제로 월간 100% 넘는 수익을 낼 정도의 어떤 투자 전략을 만들어 보니까 월가에서도 월에 100% 이상 수익은 흔하지 않은 수익률이에요. 이런 수익률을 제가 실제로 내보면서 검증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올라갈지 떨어질지 답을 몰라도 수익을 내는데 저는 지장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이 앞으로 올라갈까 떨어질까에 집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아시겠지만 전 한국경제에서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죠. 근데 시장에서 많은 분들의 집착이 뭐냐면 시장의 방향성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경제 위기를 계속해서 경고해왔던 사람이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대비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사실은 경제 위기가 오던 경제 위기가 안 오던 늘상 투자 시장에서는 돈 벌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가 어딘지 빨리빨리 찾아 나가서 빨리 제대로 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 방법도 제가 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방송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고 다 말씀드리는데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위기가 오거나 진짜 큰 기회를 놓치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들을 제대로 안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 너무 집착을 하실 필요가 없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투자 실력을 쌓는 계기를 요번에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어차피 시장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몰라도 돈 버는데 지장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자, 마지막으로 9번째. 현재 시장은 지금 국내 경제 유튜버분들 보면은 매크로 전문가가 없습니다. 실제 데이터와 통계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이런 분들이 없어요. 매크로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들이 없어요. 경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쉽게 말해서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면 경제는 투자를 위한 경제가 있고 그냥 학문을 위한 경제가 있어요. 학문을 위한 경제가 있는데 투자를 위한 경제 분석은 매크로 분석이에요.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국내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유튜브를 봐도 큰 도움을 못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학문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저 또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얻어가실 수 있는 거는 그냥 그저 어떤 젊은 투자자의 관점 정도만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 가볍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앞으로 지금 시장에서 2년 동안 제가 경제 위기를 말하고 있는 그리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위기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음을 말씀드렸던 입장에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리스크 그리고 시장의 변화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중국 부동산 등등등 전 세계 부동산이 몰락하면서 그 부동산에다 돈을 대줬었던 중소형 증권사랑 보험사 그다음에 이제 작은 소규모 은행들 특히 미국의 지방은행과 우리나라 저축은행들 줄도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거예요. 제가 어떤 증권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증권사의 재무제표를 제가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PF 사건이랑 이런 것들이 터지면 거기는 자본 잠식 상태가 돼요. 순식간에 부도를 맞을 만한 중소형 증권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 회사한테 고소당하기 싫습니다.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런 회사가 있을 정도로 지금 부동산 쪽 위기가 심각합니다. 여기다가 돈 대줬던 사람들 다 부도 처리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왜냐? 부동산이 망가지니까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 돈 빌려줬던 사람 다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기술적 반등의 포모.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떨어지고 있는 만큼 올라올 때도 시원하게 올라와 줄 겁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시장은 올라올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많아질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줄을 확실하게 서세요. 경제 위기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깔끔하게 현금 보유하시면서 매매할 줄 모르시겠으면 저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헤지펀드 방식의 투자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지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매매 기법을 다시 전략을 연구해 보세요. 아니다, 나는 매수 포지션 그래도 죽어도 탈 거다 하시는 분들은 타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리스크들이 있다는 것만
감안하시고 매매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폭락이 세게 나온 만큼 급등도 시원시원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세요. 왜냐면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거는 올라올 때도 시원하게 올라온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것 때문에 너무 겁먹으신 분들이 많은데 올라올 때도 시원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만큼 올라올지는 미지수예요. 세 번째, 실업률, 부도율, 기업이나 개인들의 부도율, 그 다음에 극단적 선택을 할 이런 이제 확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네 번째, 품귀 현상이 생길 거예요. 현금의 품귀 현상. 이제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어집니다. 다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이런 거에 이제 물려가지고 현금 있는 사람이 희귀한 시대가 돼요. 금리가 최근에 높아졌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고금리 시대에 있었잖아요. 금리가 높다라는 건 돈의 값어치가 높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시대에는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우수합니다. 금리가 떨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들은 제가 2년 동안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거 영상들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지수가 반토막에서 최대 90%까지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경제 위기의 시작이다. 경제 위기가 왜 오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사이즈로 오는지는 제가 다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최소 지금 아무리 짜게 와도 반토막 이상 시장이 폭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못해도 반토막. 근데 미국 대공황 때랑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데, 미국 대공황 때 이래로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질 거라고 한다면 지수가 고점 대비 90%까지 빠질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리스크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거짓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제 지난 영상들을 보고 판단을 하세요. 이 영상만 보시면 판단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섯 번째, 중국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강하게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미 경제가 아직 탄탄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중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경제가 빠르게 붕괴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중국이 경제가 붕괴하는 거에 대한 여파가 아직 전 세계에 안 미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지난 연도나 이때부터 계속 언급을 해드려 왔는데, 중국은 미국을 포함해서 G2 국가죠. 미국 경제가 무너지는데, 중국 경제가 무너지는데 전 세계가 멀쩡하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 디폴트 났나요? 난리 났네요. 난리 났어. 와, 시장이 진짜 그냥 난리 났네요. 지금 변동성이 진짜. 그 전쟁 리스크 급증 아까 말씀드린 거고, 대기업들도 여러분들 요번에 부도되는 곳들이 생길 겁니다. 대기업들 중에 레버리지, 즉 빚이 많은 이제 대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대기업들은 파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조심하시고요. 재무제표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코인 시장이 위험합니다.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 10K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깨질 거다. 왜 그러냐? 경제 위기가 올 거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0K면 $10,000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시장 오늘까지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경제 위기가 터지면 비트코인이 $10,000 깨지는 게 지금 이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 시장이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건데, 저는 비트코인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없어지는데 가까울 정도로 큰 폭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당분간 면밀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면밀하게 좀 지켜보시고, 경제 위기가 터지면 일단 비트코인은 10K가 깨질 겁니다. 오늘 시장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변동성 보시면 아시잖아요. 자, 그리고 열 번째, 앞으로 트렌드가 바뀔 겁니다. 대형주, 그동안 대형주 기술주 쪽으로 많이 올랐던 이제 이런 트렌드가 중소형주, 원자재 쪽으로 옮겨갈 거예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끝나고 나서 반등이 시작되는 구간이 오게 되면은 빅테크 대신에 원자재 관련 주식들, 대형주 중에 중소형주, 대형주 대신에 중소형주가 많이 오를 거고요. 미국 쪽 종목들보다 신흥국 쪽 주식들이 많이 오를 겁니다. 이거는 제가 트렌드가 왜 이렇게 바뀌는지 강의나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종합적으로 오늘은 그냥 허심탄회하게 두서 없이 그냥 대충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봤어요. 어떻게 보면 지난 시장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추적하던 것들을 복습하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요번 이런 계기가 여러분들한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